자, 5강의 2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시가 쭉 스토리텔링이 쭉 나와요. 세 남자가 버려진 섬에 있는데 그리고 그때 램프를 발견했어요. 자, 중학교 수준의 지문이죠. 지니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자, 우리 지니 램프 만나면 문질러야 되죠. After rubbing the lamp, the genie emerges and say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소원 하나 들어줄게. 쭉쭉 읽으세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앞에 있는 두 명의 남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나머지 지금부터는 잘 들어야 돼. 이게 속뜻 자체를 알아내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지문을 선정을 했거든요. 자, 세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I miss my friend. 내 친구들이 그리워요. 제가 그들이 여기 있기를 바래요. 자, 소원을 두 명 소환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자, 이거는 농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농담이라고 안 느끼겠지만 농담이에요. 이 농담을 들었을 때 activate란 단어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식을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내는 건데 about genies, 어떤 지니들 granting three wishes,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 지니, 요정에 대해서 지식을 우리가 끄집어내요. 어릴 때 뭐 신바트나 알라딘 뭐 이런 거 보면은 지니의 램프 이런 거 우리가 이미 접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activate desert island stories, 이 이야기들을 활성화시키는데 how the characters need a rescue, 얼마나 많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많이 간절히 그 등장인물들이 구조를 바라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뭐를 소원을 빌 것 같아? 거의 집에 보내달라는 소원을 끄집어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냐면 Finding the genie is a wonderful opportunity.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니 요정을 찾은 것이 엄청난 기회다. 왜냐? 옵션. 자, 우리 그 구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니 램프를 만나면 어떨까?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상식이지. 그런데 the first man, two men do,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했어요? 소원을 빌었죠. In accord with, 뭐와 일치하게? 우리의 지식, 우리라면이라는 가정에 들어간 지식에 부합되게 in accord with, 부합되게 기대했던 대로 소원을 빌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재밌어진 이유는 뭐죠? 바로 when the third man violates our expectation, 우리의 기대치를 위배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남자가 뜻밖의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농담 아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짜증나죠, 이 질문은. 서양식 유머라고 할게요, 그냥. 서양식 유머라고 할게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뭘 좋아하냐면 어이없는 거, 어처구니 없는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좋아한다라고 칩시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We thought three was just one possible ending. There was just one possible ending. 우린 세 번째 남자가 소원을 빌 때 뻔한 가능한 엔딩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것은 wasn't funny. 재밌지 않죠. 뻔하면 세 번째 남자도 집에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허무개그죠.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죠. And we are amused. 근데 우리가 깜짝 놀라고 즐거워합니다. We made a false assumption.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라 반전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뻤던 겁니다. 마지막 문장은 감정의 이유입니다. 부사절이에요. 이 대절은 부사절로 amused 했던 이유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엔딩에 대한 예측이 결말과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느낀다라는 거죠? 농담으로서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야. 그럼 농담의 요소, 이 글은 주제가 뭐냐면 농담의 성립 조건이에요. 성립 조건은 뭐야? 예상했던 거를 깨부셨을 때 뭐 한다? 우리는 농담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글이지만 속뜻 자체는 조금 간파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내용 파악을 보시면 다 적혀져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공부하실 사람들은 저는 이 단어만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반전이죠. 뒤집다라고 하는 뜻 자체를 우리 반전으로 우리가 외우고 계셔야 돼요. reverse는 알 거예요. 거꾸로 뒤집다. overturn. 이것도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단어 중요하고요. 예상치 못한이란 뜻, unforeseen이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foreseen. 기대되는, 예상되는, on을 붙였다. 단어 공부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하나만의 답지만 남은 뻔한 결말에 대해서 우리의 예상이 빗나갈 때 우리는 농담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읽어오셨었어야 합니다. 5강의 4번. 얘는 조금 어려워요. 얘는 어려워요. 지문이. 차분하게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메인 포인트가 왜 어렵냐면 increasingly부터 public까지가 다 도입문의 역할을 해요. Science and Art Collaborations부터 진짜 본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도입 부분을 읽어보면 그냥 뻔한 얘기입니다. 점차적으로 뉴스 미디어와 대중매체는 대중들을 바꾸고 있다. alter, 바꾸고 있다. 그런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뒤에 to 명사가 나오면은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바꾸고 있는 거야. 열띤 토론, 열띤 담화의 상태로 대중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That is underway, 진행 중인. 뭐에 관해서? What our near future might become. 우리의 근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열띤 논쟁으로 이끌고 있다. 이 alter 같은 경우는 이끌고 있다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중들이 가만히 있는데 너네가 대중들이 가만히 있단 말이야. 평상시에 미래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갑자기 인공지능 툭 이렇게 딱 던져. 실업률 툭. 그리고 뭐 요즘 뭐 서빙 로봇도 되게 많다면서 서빙 로봇 툭 하면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한다. 자, 이거는 약간 조금 도입문입니다. 일상적으로 miraculous scientific prediction, 놀랄만한 과학적 예견과 그리고 혁신들은 that were once the subject of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의 주제이곤 했었던 그런 생각들이 are announced as realities, 현실로서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표는 triggers, 촉발시킵니다. 희망과 두려움을 촉발시키고요. 보장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논쟁을 확실하게 만들어냅니다. 인도주의자들. 자, 우리 일자리 없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나서 줄 거예요. 인도주의자들. 인간이 우선이다. profit seeker. 뭐 돈을 추구한 사람들. 법률 전문가들. 민족 윤리주의자들. 정치인들, 대중들. 번역하기 힘듭니다. 핵심은 뭐야? 다양한 사람들의 끼리 논쟁을 하게 된다. 자, 그럼 도입문이 나타내는 바는 뭘까? 과학적인 견해 같은 것들이 우리의 뉴스 미디어에 딱 등장하면 우리는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게 된다. 끝. 영양가 없죠? 근데 다음 문장에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뜬금포야. Art Collaboration이래. 과학과 예술의 조합들, 결합들, 협력들은 could have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탐사. 자, 이게 뭐야? exploration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했던 뭐죠? 디베이트입니다. 우리가 논쟁, 생각, 토론 이런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술과 과학이 협력하면. 뭐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말 그대로 give shape to는 구체화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양을 주는 거잖아. 구체화를 하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그리고 복잡한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 최근에 마블이 자 디즈니 플러스를 요즘 많이 보는데요. 마블에서 메타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설 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무슨 얘기야? 지구의 평행 이론. 똑같은 지구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또 다른 지구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 매체 같은 데에서 우리한테 딱 던져주는 거야. 뭐를? 이런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를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 그럼 영화도 뭐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술의 일종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례가 좀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블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working with new language and images. 자, 그렇게 보면은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를 가지고 일하면서 여기서 대인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술과 과학의 협력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에 관한? 사회, 문화, 생태학적인 또는 경제적인, 윤리적인 의미들, 과학적 혁신들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영화 같은 데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짓밟고 지배한다는 그 이미지를 보여줬어. 그럼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뭐를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야,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게 맞나? 우리가 논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은 뭐에 의해서 형성된? 과학으로 구성된, informed by science네. 과학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거니까 이 과학의 정보를 가지게 된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작품들은 investigate issue and concern 여러 가지 쟁점과 걱정 사항들을 탐구하게 됩니다. Triggered by the modification of nature 자연의
변형에 의해서 촉발된, 이 자연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현대 과학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and provide. 여러분 지금 노란색 체크된 부분이 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공하게 됩니다. 대중들에게 무엇을? 기회를. Pay closer attention to advances in science.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던져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reflect upon the boundary. 경계선에 대해서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주게 된다.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슨 얘기냐면 예술이 과학적 사실을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여지를 많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They consider. 자, 여기서 they는 계속해서 누구죠? 예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야. 뭐를 이용해서? 과학적 사실들을 가지고 만든 작품들은 고려합니다. How we shape nature.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형성하게 될지에 대해서. shape는 변형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hape는 뭔가 만들어내고 변형을 가져다 주는 거야.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To meet our desire and demand. 우리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하면서? manipulating. 자, 또 나왔네. 내가 오늘 틀렸던 3번. genetic makeups. 유전적인 어떤 그런 구성물들. 이런 것들을 조작하면서. 그리고 change in the form.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그리고 동물의 생산성을 변화시키면서. 그리고 다른 유기체들을 변형시키면서. 이거 다 뭐야? 과학기술이죠. 쉽게 말하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조작할 때 조작하면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조차도 조명을 해준다라는 거야. 결국은 과학과 예술이 우리가 이 과학 발달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다음 단어를 보시면은 이런 단어를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어떤 단어가 있죠? investigate, 탐구하다. 지속적인 고찰, 고찰이랑 성찰하다. 앞에 EBS에서 봤었죠? contemplate 기억나십니까? 성찰하다. 그리고 introspection, 성찰. 겹치죠? 앞에 나왔던 거랑 단어 다 겹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BS는 단어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절대 어떤 지문의 어떤 내용이 좋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예술과 과학의 협력은 과학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이해는 뭐죠? 과학의 발달이 자연에 미치고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고찰하는데 단순 이해가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들으면 이해가 가시잖아요. 근데 또 집에서 혼자 읽을 때는 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문들을 읽을 거예요. 그냥 분량이 좀 길잖아요. 꼭 좀 읽어오세요. 알겠죠? 하나 하는데 거의 5분 컷 하고 있습니다. 다음 6강으로 오세요. 뭐 만드는 건 1시간인데 뭐 수업하는 건 10분이야. 이거 너무 좀 약간 너무 짜증난다. 잠깐만. 읽어라도 와. 그래야지 이게 니네 읽어야지 의미가 있지. 아니면 약간 뭐 스토리텔링 하다가 수업 끝나는 그런 기분? 약간. 자, 발전을 막는 가정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 가정이 뭐냐? 가정법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가정을 해요. 내가 저기에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영어를 대충 하고 수학에 몰빵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가정이고요. 근데 그런 건 언제 주로 등장하냐면 원하는 거를 가정한다라 우리가 얘기를 좀 할게요. 원하는 거. 나는 아들보단 딸을 선호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냐면 다 내 친가가 남남이야. 명절 때 모이면 군대입니다. 자, 장손이거든요. 장손이야, 제가. 친가에서도 장손이고 외가에서도 장손이야. 내 밑에 8명이 있는데 다 남자야. 내 동생이 서열 2위인데 내 동생이 26살이거든. 나랑 10살 차이가 나. 26살인데 내 동생이 두 번째고 아래는 다 남자애들이야. 그래서 이게 뭐 명절 때 돼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 다 남자애들이 있으면 어떠냐면 말을 안 해. 이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남자애들끼리만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명절 때 모였는데 스마트폰 보다가 스마트폰 보고 헤어지는 그런 느낌? 뭔가 이런 스토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약간 수다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진짜 이게 집안엔 좀 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 근데 이제 아들이 태어났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딸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가정 자체가 뭐를 드러내죠? 내가 딸을 갖고 싶다는 나의 소망과 욕구를 드러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잘 들어봐. Assumption are a reflection of what's going on in one's mind. 우리가 어떤 가정들을 한다는 건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 이 컴마 where 썼죠.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건 즉 그러한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집중을 하게 된다. When our thoughts are voiced to someone else. 근데 이때 우리의 가정들이 누군가에게 be voiced라는 수동태를 썼어요. 전달이 되면 내 가정을 니네가 들었잖아. 그치? We now have a great opportunity. 우리는 이제 훌륭한 기회를 얻게 된다. To learn the person's perception. 당신들의 인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걸 단순히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더 긍정적인 쪽에 발전이 있게 된다. 근데 너네가 이제 또 얘기하는 거야. 자, 선생님, 제가 사촌이랑 다 딸들밖에 없는데 겁나 싸워요. 안 좋아요. 남자들끼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라고 니네가 나한테 의견을 제시했어. 그러면 나는 그런가? 역시 아들이 최고군. 이라고 생각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아닙니다. 저 아들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들 좋아합니다. 자, it is precisely from that perception that. 이건 강조 구문이고요. 뭐가 강조가 되냐면 from that perception입니다. 이 인식이라는 건 누구의 인식이죠? 그 사람의 인식은 자신의 인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으로부터 라는 뜻이야. 상대방의 인식으로부터 변화의 노력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뭔가가 변화하려면 내 가정을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뭐를 끄집어줘야 돼? 다른 생각을 끄집어줘야 된다라는 지문의 주제를 갖고 있어. 자, suppose부터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거든? 자, 우리 알렉스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생각했어. I'm too old to get that job. 야, 난 너무 늙어서 저 직업을 얻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죠? 그 사람의 가정인 겁니다. 가정법만 가정이 아니에요. They are looking for someone fresh out of school. 자, 이 사람은 또 뭐라고 가정했죠? 그 학교가 지금 누굴 살펴보고 있다? 누굴 찾고 있다? 신선한 사람. 이 신선한 사람 누구야? 젊은이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알렉스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Teaching position. 선생님 직책에. Even though he really wanted it. 진짜 원했지만 신청하지 않았죠. 지원하지 않았죠. 자, 이제 우리 다른 식으로 추정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Who could turn that school around. 그 학교를 완전히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리더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그의 lack of initiative. initiative는 뭐냐면 뭔가 나서는 힘이야. 진취성이라고 하거든요. initiative는 주도권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취성,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he is very initiative. 어떤 뜻이야? 야, 걔는 상당히 proactive. 나서는 타입이야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자, 뭐가 부족해? 진취성이 부족해서 결국 실패로 이어진 거지. 직업을 구하지 않았잖아. 그와 학교 모두에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What if를 썼어요.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뜻이죠. 만약에 그 대신에 그가 깨달았다면 어떨까? 그가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의 이전 직장 역할들에서 그게 could indeed be of true value. 진짜 가치가 있는데 자, 이게 누구의 생각일 수 있어? 상대방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야. 상대방이 이렇게 반문을 했다면 If he had been willing to challenge his own assumption. 만약 그가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만약 그가 기꺼이 변화시키려고 했었다면 자신의 가정을 누굴 통해서? 반대편의 사람이나 상대방을 통해서 그는 행동을 개시했었을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의 목표를 이뤘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Stories like this happen too often.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야. They는 뭐야? 자기만의 가정들, 깨부시지 않은 자기만의 가정들은 방해할 수 있다. 단어 때문에 공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방해합니다. 발전, 그리고 억제합니다. 억제하는 건 뭐죠? 역시 조직들을 억누른다라는 거죠. 뭐로부터?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부터. They cause individual to remain locked. 잘못된 가정들은 개인들이 갇혀 있게끔 합니다. 그들의 자기 스스로 부여한 경계선 안에. 여러분, self-imposed 다음에 boundary가 나왔거든요. 전 boundary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경계선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셀프 임포스드 된 한계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단어를 제가 찾았는지 보세요.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뭐 하라? doubt.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한계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면은 self-confin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confined라는 단어를 define만 알고 confine을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define은 뭐야? 정의 내리는 거고요. confine은 한정시키는 거야. 그러면 갇히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surmount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유의어 가지고서 지문들 내용들 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surmount. 선생님 overcome은요? 그딴 거 안 넣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overcome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넣은 거예요. surmount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극복하다. 자, 여러분 마지막 지문입니다. 6강의 4번.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하면 고정관념이 뭐뭐라면 어떨까 막 이런 것만 가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보다 내가 앞서서 먼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정이라고 해요. 내가 먼저. 니네 그런 적 있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말하지 않거나 나서지 않거나 그런 것들도 다 개인의 assumptions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AI 진단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냄새나는, 뭐가 냄새가 나죠? 요즘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것 같은, 아무래도 이슈니까요. 단어나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너네 그 직관이라는 것과 좀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과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직관적이다. 어떤 표현이야? 추상적이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예요. 반면에 논리는 뭐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직관으로 풀어야 돼요? 논리로 풀어야 돼요? 직관으로 푸셔야 됩니다. 평상시 문제 풀 때는. 대신 해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화를 시켜야 되니까 논리를 좀 이용을 해야 되겠죠? 저는 해설자니까 문제를 잘 풀 것 같지만 저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보다 더 쓰레기예요. 왜? 저는 자꾸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해설을 하기 위해서 구체화를 자꾸 시켜야 되니까. 자,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요. 이거로 인해서 파생된 단어가 또 하나가 뭐냐면 직관은 약간 내적인 그런 겁니다. 내적인 거. 내적인 거.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implicit이 떠오르실 수 있을까요? implicit.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야. 논리적인 건 뭐야? 명시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건 뭐죠? 눈에 잘 보이고 외재적인 explicit의 뜻이에요. specific의 뜻이에요. 제가 지금 자꾸 던져드리는 단어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한번 좀 엮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는 단어라면.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의사들이 직관에 의거해서 보통 이렇게 진단 같은 걸 하거든요. 병원을 가면은 의사쌤이 옛날에는 한의학은 맥을 딱 짚거나 요즘 의사쌤들 뭐 하죠? 청진기 대시고 해보세요. 막대 그 딱 넣어가지고 더 크게 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감기입니다. 하고 이제 15초 만에 주사 맞으러 가죠. 직관적으로 하시죠. 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의심을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진찰이 맞는가. 그래서 한 3일 동안 약 먹어보고 안 나으면 병원 바꿔야 돼요. 병원 바꾸셔야 됩니다. 자, 논리적인 건 뭐냐면 AI 알고리즘은 다 논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결국은 A, B, C, D, E, F, G 이 절차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절차가 있었는데 직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무시하고 A에서 F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관은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논리는 의식이죠. 자, 정말 잘 갖다 붙이죠. 여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AI는 논리로 싸운 애들이고 의사는 직관인데 결론은 진단 행위는 뭐가 될 수 있다? 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결론. 정형화, formaliz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맨 끝에, 지문의 맨 끝에 formalized라는 단어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formalized라는 단어 자체는 뭐죠? 눈에 보이게끔
구체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온 거 맞죠? 저 혼자 수업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정형화가 안 되는 거죠. 직관이라는 거. 자, 빠르게 읽고 수업 끝낼게요. 잘 따라오세요. Physicians claim that a lot of what they do is intuitive. 여기 나왔죠? 그들이 하고 있는 많은 것이 직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It is reasoning through the association built up over years of practice. 자, 이건 뭐냐면 추론의 과정인데요. 연관 짓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추론이에요. 이 그것이라는 건 뭐야? 직관을 말하는 거야. it은 직관이고 직관을 추론이라고 표현했어. 아주 오랜 세월간의 진료 행위. practice는 뭐야? 진료 행위야. 또 연습하다라고 단어장에 쓰지 말고 진료 행위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진 연관성 만들기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추론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AI 과학자들이 work on the problem of medical diagnosis, 의료 진단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작업을 했을 때 their effort is to see, 그들의 노력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diagnostic process, 어떤 진단을 내리는 과정을 보고자 했다라는 거야. 뭐로써? 여기 단어들 이제 다 이해될 거야. 외제적인 절차, 외적인 절차라는 건 명시적 절차라는 건 논리로 보려고 했다라는 거지. They can be captured in a program. 논리는 코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아주 잘 포착이 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코드로 짤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논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수식으로 만들면 된단 말이죠. AI experts attack the problem. 그래서 AI 전문가들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By interviewing, 자 이거 공격하다 아니고요. 해결했습니다. By interviewing a physician. 의사들을 겁나 많이 면접을 본 거야. 인터뷰를 한 거야. 어떤 식으로? Trying to pin down. 핀이라고 하는 거는 면밀하게 하는 거야. 핀을 어디다 꼽냐? 정확한 데다가 핀을 꽂아야 옷이 고정이 되잖아. pin down이라는 건 뭐야? 아주 좁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narrowing 하는 거야. 뭐 하려고 노력하면서? narrowing. 좁히려고 노력하면서. 좁힌다라는 건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Every aspect of how he or she makes decision. 의사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는가를 아주 면밀하게 하려고 하면서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model. 모델은 어떤 뜻이야? 모델링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They model the structure of that practical knowledge which feels intuitive. 직관이라고 느껴지는 것. 이 말에 상당한 비꼼이 있어요. 직관이라고 느끼는 것이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그 실제 상황의 지식에 대한 구조를 모델링했습니다. 모델했다라는 건 뭐냐? 완전히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모델링하다라는 거는 뭐야? 구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모델이 명사로 쓰이면 본보기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자, 지금 성공했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는 웹사이트로 뭐 한다? 진단을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노인분들께서는 병원에 가려면 차 타고 1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아파 죽겠는데 무슨 병원을 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 같은 거를 미리 다 구글 같은 데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 병명을 갖다가 증상을 입력하면은 무슨 병.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마존 같은 데서 드론이 약 들고 가서 스캔 검사해서 약 뿌리고 가는 거죠. 쳐 드세요 하고 이제 약 주고 이제 떠나는 거죠.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는데. 자, 그 결과적인 프로그램은 will. 자, 여러분 컴마 보이시죠? 삽입 처리가 돼야 돼요. 뭐를 고려해 보건데 의사들과 똑같은 정보를 고려해 보면은 그 결과적인 프로그램은 will usually come to the same conclusion. 똑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항상 똑같은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The process of writing such program.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쓰는 과정은, 자, 이거 쓴다라는 게 뭐죠? 만든다라는 거죠. 코딩을 하는 거니까 만들어내는 과정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thinks henceforth like the physician, 내과 의사처럼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the physician's thinking about his or her activity, 그 또는 그녀 자신의 활동에 관한 의사들의 사고는 has been changed, 바뀌게 됩니다. by collaboration, 어떤 협력에 의해서 in the making of the program,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협력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의사들도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또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게 된다는 거야. 나는 그동안 직관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논리로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즉, what once seemed intuitive to the physician, 의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졌던 것이, 한때 보여졌던 것이
이제 formalizable. 뭐야 이거? 논리죠. 논리죠. 아까 내가 썼던 뭡니까? 정형화죠. 정형화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다. 이게 왜 부작용일까? 혹시 아는 사람, 추론해 볼 수 있는 사람. 이것만 얘기하면 끝낼게. 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의사 한 명당 살려야 되는 환자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직관의 의지를 하는 게 맞아요. 환자들한테 일일이 다 이유를 설명해 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진단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문제를 풀면 오래 걸리죠. 마찬가지로 한때 당연해 보였던 거, 이 인투이티브는 당연해 보였던 것이 이제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조금이라도 근거가 부족한다면 내가 진단을 잘못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직접적으로는 여기 부작용이 안 나왔죠. 의사들한테 formalizable 된다는 거는 재앙에 가까운 겁니다. 하루에 몇 명밖에 못 봐. 한두 명밖에 못 볼 수가 있다는 거, 의사가. 그러면은 자원 낭비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side effect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처럼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미지, 단어 이미지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공식화가 가능한 것이다인데 이게 뭐야? 진짜 공식화가 가능한 것이다야? 아니면 의사의 진단이 공식화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정정해 주세요. 이 마지막 부분 정정해 주시고요.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는. 근데 뭐가 맞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들이죠. explicit, 명시적인, concrete, 구체적인, standardize, 정형화하다. 이 단어들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손에 절대 안 보는 단어들. 지금 빨리 머릿속에 외우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